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랑 이제 윤미향 당선인 기자회견 같이 봤잖아요. 네. 근데 윤미향 당선인 구체적으로 해명하기에 앞서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세세히 밝힐 수 없는 점 양해 부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뭐 정대 활동에 관련 얘기 혹은 후원금의 개인 계좌로 받아서 활동한 문제 등등 많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어땠습니까? 해명하는데 어떻게 소명이 많이 됐다고 보십니까? 그간에 제가 이 사실관계를 뭐 정밀하게 추적해보지 못해서 네. 실체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간 언론 보도의 주조가 말씀이 자꾸 바뀌고 해명이 부실하다라는 쪽이었던 것 같은데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성의 있게 준비하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 부분이 어차피 이제 조사를 통해서 규명될 거기 때문에 좀 차분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모두 발언에서도 그렇고요. 마지막 마무리 이야기에서도 그랬습니다. 그 잘못이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소명이 안 될 경우에는 제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의혹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했습니다. 내일 임기가 시작되더라도 나중에 어떤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뭐 의원직에 대한 거가 연관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그거야 뭐 의원직 상실을 할 수 있는 법제도가 마련돼 있으니까 네. 그건 그대로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좀 아쉬웠던 점은 첫 번째로 검찰이 역시 이 상황에서도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네.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많은 사건들이 적폐로 지목받으면서 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미적거리다가 지금 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뭐 또 총장이 직접 지시하는 형식으로 또 생색을 내면서 뛰어들었는데 네. 역시 또 다른 모습의 검찰 정치 행태가 아닌가 싶어서 참 안타깝고요. 네. 이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본래 거버넌스를 위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지금 대신해주고 또 네.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해주고 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거는 우리 사회가 토론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건강하게 풀어나가야지 이렇게 건건이 수사기관이 개입해가지고 마치 판단자가 되는 것처럼 되는 거는 민주주의에서 결코 그렇게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이거는 네. 좀 지양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과거에 우리 피해자 할머님들의 인권 문제나 그 외침에 대해서 거의 외면하다시피 하고 오히려 비난을 가했던 언론이 지금 와서 마치 피해자 할머니들의 사정이 안타까워서 못 살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덤벼드는 태도는 또 다른 마녀 사냥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정파적인 태도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셨는데 오늘 윤미향 당선인도요. 그 후원금을 개인 명의 계좌로 받고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그 상당히 유감을 표했잖아요. 그렇다면 또 이제 시민단체, 그게 보수가 붙든 진보 시민단체들은 고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 나서는 상황에서는 그 속도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시점의 문제를 얘기하는 시점이고요. 거고요. 이 사건이 네. 지금 총장이 나서가지고 신속한 수사를 얘기할 만큼 과연 우리 사회에 그렇게 중요한 의무를 던진 사건인가 예. 이런 부분들은 좀 함께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개인 계좌로 시민단체를 운영하시던 분들이 뭐 여러 가지로 그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신 부분은 좀 책임지실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그 윤미향 당선인 관련돼서는요, 이어지는 라이브 설전에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 오늘 최 대표를 모셨으니까 정치 관련된 질문도 좀 드려볼게요. 예. 어제잖아요. 그 1년 6개월 만에 여야 원내대표가 대통령하고 회동했습니다. 아, 예, 예. 지금 최강욱 그 당선인도 대표잖아요. 네. 1년 반 전이면 그때 5당 원내대표 만났는데 네. 1년 반 전이었으면 우리 최 대표 원내대표는 아니지만 제 청와대 있을 때죠. 네. 좀 아쉬웠겠어요. 이번에 왜 여야 두 당만 갔네요. 아니요. 그 원내대표를 초치해서 국회에 막 이제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네. 하신 거니까 그럼 당대표가 낄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서운하거나 그러지 않은 것 제가 같습니다. 드린 말씀은 이번에 열린민주당도 원내대표가 간다면 네.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아. 일당과 여당만 갔다는 거죠. 저희는 뭐 교섭단체도 아니고 네. 일단 뭐 교섭단체 중심으로 말씀하실 게 있었겠죠. 그래 알겠습니다. 그 최 대표가 보니까 지난 13일이죠. 문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특히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특별히 열린민주당 역할을 주문했다 이렇게 전해 주셨는데 이거 말고 또 대통령이 별도로 좀 당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그때 뭐 밝힌 대로입니다. 이제 소수 정당이다 보니까 다른 정당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네. 그런 부분들의 그 정치를 처음 해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기 쉬운데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소통해라라는 당부를 하셨고요. 네. 그리고 그 통화를 공개하게 된 거는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 중에 저희가 선거 때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거를 바탕으로 해서 네. 함께 동고동락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그리고 당원들에게도 내 인사를 전해달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청와대하고 제가 상의를 해서 공개하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검찰 개혁하려면 이제 국회 상임위에서 어느 상임위를 가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최 대표가 상임위를 법사위로 희망한다는 얘기 난 이후에 네. 정치권에서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관심이 많으시던데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런 비판적인 시각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 뭐 논리라고 내세우시는 게 지금 형사 피고인인데 거기 가도 되느냐 뭐 이런 말씀을 일부 야당에서 하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네. 본인들을 좀 돌아보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 당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피고인을 법사위원장으로 고집하고 임기를 끝까지 마치게 하신 분들이 지금 와서 그런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그 사학 비리와 관련된 일종의 이제 사학 재벌이라고 지목받았던 분들, 네. 홍문종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이 교육위에서 계속 활동하셨죠. 네. 그때는 또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과거처럼 본인들이 이제 권력을 행사하던 때 검찰을 장악해가지고 정치적인 사건에서 영향력을 미칠 때를 염두에 두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데서 아시다시피 검찰이 국회의원들 상대로 뭐 마음껏 수사하고 마음껏 조사하고 하는 와중인데 지금 법사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그런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인 사고고요. 네. 그렇게 하면 그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쓸데없는 말씀으로 자꾸 논리를 위한 논리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국민들은 왜 제가 법사위에 가야 된다고 요구하시는지는 결국 검찰개혁과 관련된 것이고 네. 이게 뭐 다른 이유를 대서 하시는 거는 검찰개혁이 싫다라는 말씀으로밖에 저는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사건 조국 전 장관 관련된 뭐 아들의 그 인턴 증명 서의 발급 의혹으로 이제 기소가 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수사하는 검찰이나 그 심리라는 재판부가 그 최강욱 대표가 법사위원이 되더라도 압력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네요. 그분들이 그럴 사람들이 아니죠. 제가 단적으로 지금 내일 모레 공식 저희 당의 출범 기자회견, 지도부 출범 기자회견이 있어서 개원 기념으로 그게 공교롭게 재판 날짜가 겹치는 바람에 연기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허용하지 않는 법원이에요. 그런데 그런 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납득이 안 가고요. 네. 그리고 이 사안의 진행 과정을 보시면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또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과정,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검찰이 기소라는 무기를 동원해서 마치 본인들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지금 바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권이 비판을 하고 앞으로 그런 행태를 못하게 하는데 지금 제도를 정비할 생각을 하지 않고 네. 검찰이 기소했으니 아니 그 기소의 내용이 도대체 의정활동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며 그게 압력을 실질적으로 미칠 수 없다라는 걸 더 잘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그 이런 거였잖아요. 시스템적으로 보면 그 이해 상충되는 문제. 네. 만약 예를 들어 조금 전에 홍문종, 나경원 의원 예를 들었습니다. 네. 그 사학이랑 관련된 분이 교육위에 갔다. 네. 그 이제 그 사례를 들면서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해가 상충한다면 예를 들어 건설업 회장이 네. 국토위에 건교위에 가면 좀 아니니까 재척이나 기피나 이런 쪽으로 사전에 정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스템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요. 근데 이제 최 대표께서는 나경원, 홍문종이나 특정 사례를 들면서 과거에도 그랬는데 왜 그걸 문제를 제기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에서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그 얘기고요. 예, 당사자들이. 그럼 일반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줘? 이해 충돌이라고 말씀을 이제 그렇게 넓혀서 말씀하시면 네. 변호사들은 법사에 들어가면 안 되죠. 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근데 그 얘기는 또 안 하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이건 정치적인 함의를 품고 있는 부당한 프레임에 의한 공격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당한 압력이나 이런 게 과연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있다고 하면 네. 우리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을 겪으면서 두 사람의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구속된 나라에서 사법부와 검찰이 과연 그걸 공개하지 않고 그냥 당하고 있을지 저는 뭐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청와대 비서관을 상대로 그렇게 어거지 기소를 했겠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검찰 개혁 관련해서요. 지금 보면 검찰 개혁이라는 건 검찰의 어떤 부당한 수사라든지 강압적인 수사 관행 부분을 개혁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주목받았던 것이 한명수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아니에요? 네. 이미 이제 유죄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이 된 것인데 보니까 최강욱 대표는 당시에 거기 직접 이해 당사자 한만호 뭐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습니다. 예, 위증 혐의 기소됐을 때 변호인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좀 보는 시각이 남다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재수사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되는 수사랑 거죠. 그 죄는 수사의 아니라는 대상은 거죠. 네. 예, 예. 새롭게 지금 문제를 제기하신 한은상 씨의 얘기가 얼만큼 신빙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신빙성 있는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네. 당시에
증언을 조작하고 사건을 왜곡하려고 했던 수사진, 검사를 포함한 수사진들이 새롭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재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당시 사건에 직접 관여했던 사람 중에 하나로서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제 20년이 넘는 법조 생활 중에 참 한처럼 남아있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는 좀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요.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언급을 했어요. 아, 네. 그러면서 과거 검찰 과거사위원회도 있었잖아요.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죠. 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출범시킨 과거사위원회에서는 이 한명숙 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들여다보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3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이런 어떤 수사가 됐던 진상규명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왜 그럴까라는 지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정치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네.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명백히 언론기관에서 선거 전에 취재를 시작한 걸 알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취재 과정에서 그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정확히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이거는 정파적으로 내 편이 피해를 본 거냐 접촉 편이 피해를 본 거냐를 따질 문제가 아니고 네. 이거는 시민 일반이 검찰이 한 사람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잣대를 겨눴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와 관련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파적인 접근보다는 지금 과거에 과거사위원회에 왜 포함되지 않았는가 하는 거는 그때는 한우상 씨가 실제 증언을 안 하셨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냥 과거사위원회 조사 대상으로 포함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들께서 잘 모르셨던 그 비망록에 담겨있던 충격적인 내용 그리고 그 비망록의 내용을 확인하는 또 몰랐던 사람의 증언 이런 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규명돼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검찰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건이 이제 뉴스타파잖아요. 네. 온라인 뉴스타파 보도 이후에 알려졌을 때 검찰에서는 해당 비망록이 이미 그 1심 재판부에서 들여다본 것이고 재판부에서 들여다봤다는 입장이에요. 사법적으로 판단했다는 반박이거든요. 아주 잘못된 형식 논리죠. 예. 그러니까 1심 재판부가 비망록을 들여다본 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검사들도 법조인이니만큼 그 비망록에 대한 판단이 그 판결문에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네. 그 판결문은 1심 판결문에만 일부 언급이 되고 2, 3심에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네. 비망록의 내용을 들어서 오히려 1심 판결은 한만호 씨의 주장이 타당하고 검찰의 기소가 틀렸다라는 논거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네. 그런 점을 다 도외시하고 국민들을 또다시 속이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이 사건이 이제 재조사도 아니고 수사를 하든 네. 조사를 하든 재자가 아니라는 표현, 네. 재자를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뭐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말한 대로 뭐 검찰 쪽에 뭐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 살 수도 있고 네. 뭐 일각에선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우리 최 대표가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다 가능한 말씀이시죠. 예. 저는 검찰이 결자 해지 차원에서 스스로 푸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그 다스, BBK 이런 것들이 대선 국면에서 문제가 됐을 때 네. 특검까지 동원돼서 수사를 했잖아요. 그때 그 이명박 씨께 아니라고 결론을 내놓고 그 다음에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해서 그거는 다스는 이명박 씨께 맞다라고 지금 기소를 해서 재판이 네.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검찰이 스스로 좀 해결했으면 좋겠고 또 법무부가 검사들의 비위에 대해서 감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시효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조사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무엇보다도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이거는 검사들의 범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한은상 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네. 이거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건 맞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총선 지났지만 아직 여운이 있습니다. 네. 처음에 열린민주당 지지도 높았잖아요. 그다음에 상당히 의욕적이었잖아요. 네. 근데 결국 나중 중간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뭔가 공식적으로 선을 그는 발언을 했었고요. 네. 결과는 이제 드러났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최 대표께서 민주당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그 민주당과의 통합 문제도 좀 속도를 낼 것이다라는 맥락으로 얘기했잖아요. 그 제가 이제 그 희망 섞인 제 예. 나름대로의 추측이죠. 그러니까 선거 때의 그런 그 당의 지도부와 또 선거 전략을 맡았던 분들의 발언은 제가 네. 선거 전략으로 이해한다고 여러 차례 선거 중에도 말씀드린 네. 바가 있고 어쨌거나 그 전략이 먹혀서 저희가 피해를 본 셈이긴 한데 네. 이게 뭐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이제 어차피 저희가 민주개혁 진영의 큰 바다에서 만나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저희는 선거에 임했기 때문에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든 얘기될 수밖에 없는 과제고요. 그리고 지금 지도부는 아무래도 선거 때의 일이 있기 때문에 직접 나서서 푸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그러면 새로운 리더십이 지금 민주당에서 형성되고 있으니까 네. 그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논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상식적일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이해찬 대표랑 뭐 이상한 뭐 앙금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이해찬 대표님은 제가 얼마 전에도 저기 노무현 대통령님 추도식 때 뵀었고요. 예. 뭐 장시간 동안 즐겁게 얘기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 앙금이 없다는 거로 해석을 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